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이들 훈육을 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게끔 만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회 질서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질 때 반드시 훈육을 해야 하는데, 그 훈육을 할 때 매로 아이들을 혼내거나 겁을 주거나 체벌을 하면서 훈육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욱을 하면서 아이들을 혼내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어요. 욱하면서 혼내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엄마를 돕겠다라면서 와갖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때 욱하지 않고 차분하게 가르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또다시 욱이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욱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훈육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신 오은영 박사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들을 몇 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은 욱하지 않고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리고 약한 대상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아끼는 동생을 잘 가르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훈육을 하면 화를 낼 일이 거의 없어진다고 해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통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존중하면서 바라보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오은영 씨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욱하지 않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부모의 조급함을 버리고 아이에게 충분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육아 때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욱할 일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해요.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는 어떤 답답하고 안 좋은 행동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불편한 것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엄마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생각하는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빨리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이끌어 주어야 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개념이 생기면 그것이 곧 몸에 적응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조급함을 버리고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조급함이 어떤 부모님들은 굉장히 적지만 또 상대적으로 조급함이 많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 조급함이 많은 부모님들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래요.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도 내 계획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남의 평가에 예민한 사람들일 경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싫은 소리를 듣거나 욕을 먹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인데요. 물론 이런 상황들은 다 누구나 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특히 그런 부분에서 예민해지는 경우에 예를 들어 시부모님과 친정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 친정 식구들이 늦게 오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굴면서 친구들과 놀면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는 거죠. 이렇게 남의 평가에 예민한 두 번째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세 번째 유형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 30년 후의 미래 모습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제대로 잘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똑부러지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30년 후에 20년 후에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떠안고서는 그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제일 취약한 건 우리 아이들일 거예요. 이런 걱정 근심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의 부정적인 말에 아이들 자존심에 흠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로부터 미숙함을 용납받거나 수용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주 심하게 혼났을 경우에 이 조급함과 불안함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게 된대요. 이렇게 조급함과 불안이 많은 부모들은요, 아이에게 그 불안과 조급함을 전염시키게 되고 그 아이들은 잘못하면 나보다 더 많이 욱하는 그런 어른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마음이 불편한 것은 모든 병의 시작이고요. 마음이 편안한 것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불편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먼저 찾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조급함이나 불안이 많은 경우에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 비난과 무시가 섞여 있는 말들을 자녀들에게 던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수시로 자존감에 타격을 받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데, 자존감 낮은 아이로 자랄수록 욱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려면 첫 번째로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도록 표현을 해줘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의 수준에 맞춘 양육을 해야 한다고 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른들이 욱하는 감정 안에는 그 안에 조급함과 성급함이 깔려 있는데, 특히나 아이들을 빨리 가르치려고 할 때 어른들의 감정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욱하고 폭발하게 된대요. 그래서 오은영 씨가 이야기하기로는요, 무엇이든지 가르치는 것은 다 좋지만 그것을 어디까지 배워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릴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웠었죠. 저는 서예도 배웠었고요. 피아노도 배웠고 피겨스케이트도 배웠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거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배웠는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배울 때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정도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엄마나 아빠의 부모님의 욕심을 줄이고요, 아이들이 최대한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서 빠른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비해서 우월하더라도 즐겁지가 않으면 그 배우는 것들을 유지시키지 못해요. 이 유지시키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력이 늘게 되는데, 유지시키는 배우는 힘의 원동력은 즐거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얼마나 배웠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배우는 것들이 정말 지금 즐겁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유지를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실력도 늘어나게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는데 목적을 맞추신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또 반면에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어떤 결과를 머릿속에다가 그리고 그 결과에 도달하지 않으면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림 한 장을 완성을 할 때 채색하지 않고 스케치만 하고 끝내더라도 이 아이의 기준에서는 완성된 그림일 수 있지만, 어머니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기준에서는 그림의 세부적인 곳까지 다 채색이 끝나야 이 어머니의 기준에서 완성일 경우에 엄마의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완성을 하도록 강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 과목 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고 단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힘들게 끌려가는 그런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욕심을 최대한 줄이고 아이들이 최대한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부터 보면 스케줄이 굉장히 빼곡하죠. 학교를 다녀와서 밤늦게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아이들의 스케줄이 빼곡하면 아이들은 틈만 나면 놀려고 한대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때 몇 개의 학원과 몇 개의 과외를 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요즘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개 이상의 과목들을 배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케줄이 빼곡하게 차이는 아이들은 틈만 나면 놀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걸 볼 때마다 욱하게 된대요. 근데 자꾸만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면 정작 배워야 할 때는 배우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이 떨어진 아이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모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욱하는 부모가 되게끔 만든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배도 안 고픈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밥을 떠먹이면 이 아이는 아이의 밥 자체가 싫은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어떤 부모님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미술대학을 보내겠다면서 미술 입시를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거라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자기 주도성이 있게끔 입시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대학교 입시까지 모든 입시를 거치게 되면 정작 정말 중요하게 부스터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스터가 다 빠져버려서 열심히 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최대한 즐겁게 가르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부모님들이 열심히 밀어붙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부스터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믿어야 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육아 때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욱할 일이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었죠. 기다리는 능력이 극도로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기다린다는 행동은요, 부모님이 자세히 관찰을 하는 거래요. 충분한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통된 문제 행동을 찾아내면 개입을 통한 훈육을 해야 하는데, 과하지 않고 적당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막 화를 내고 떼를 쓰고 울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호되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좋게 말해, 화내지 말고.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말해, 화내지 말고.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고쳐질 리가 없죠. 그런데 단번에 빠른 결과를 기대해서는 제대로 된 훈육을 실패한다고 해요. 이 저자이신 오은영 씨의 아들이 어릴 때 운동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오은영 씨가 관찰을 한 거예요. 왜 저 아이는 운동을 싫어하게 되었을까? 충분한 관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다치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시켜주기 위해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운동을 시켰고, 그걸 고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훈육시킬 때 단번에 빨리 고치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아직 연필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3살에서 5살 된 어린 아이들에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리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가르쳐 주자마자 단번에 그리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르쳐서 반복시키고 반복시켜야지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쉬운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의 기준으로 아이들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빠른 시일 내에 하루, 일주일 안에 그리기를 기대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훈육시킬 때 부모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하고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 조절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해요. 훈육을 하면서 욱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요, 상대방의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있죠. 이건 내가 정말 싫어하잖아. 이것만 하지 않으면 내가 욱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 탓이 아닌 상대방의 탓을 하는 건데, 내가 욱하는 것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욱하는 것에 상대방이 기여한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탓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욱하게 된대요. 그러면 정말로 이 말을 꺼낸 사람은요, 진짜 모두가 상대 탓처럼 느껴지게 되고 괜히 손해를 본 것 같고 욱하는 상대방이 적반하장인 것처럼 보이게 된대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는 더 많은 욱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욱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상대방 탓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 배우자가 욱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뭘 저렇게 늦게까지 애를 잡고 그래? 밥을 먹일 때도요.
아유, 저것도 못하냐. 에휴, 저렇게 하니까 애가 밥을 안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순간 꼭 말이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표정만으로도 배우자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상황 판단을 해야 한대요. 두 번째로는 도와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늦게까지 애를 잡고 있으면 늦게까지 아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도와주려고 한다던가, 밥을 대신 먹여주려고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도움이 되려는 태도를 취했을 때 이 상대 배우자가 욱하지 않고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배우자는 절대로 전문가나 치료사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욱하지 않고 아이들을 훈육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요, 부모님들이 불편한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거나 불안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는 불안은 어떤 것이 있냐면, 미숙함이나 약함을 숨기고 싶을 때 자신을 더 세고 강한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시간이나 돈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람은 자신이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숫자로 통제하려고 한대요. 또 인지하지 못하는 불안에는 소화불량이나 두통, 설사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지 인지하고, 그래, 이런 건 좀 내가 걱정이 되긴 하지 라고 인정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괜찮아질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해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욱하지 않는 네 번째 방법은요, 욱하는 상황의 공통점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어떨 때 내가 욱하게 되는지 파악을 하게 되면 내 삶과 연결을 시켜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욱하게 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내 삶과 연결을 시켜서 그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허기질 때 예민하고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다가 미리 먹을 것들, 과자라던가 음식들을 조금씩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허기질 때 주변에 있는 음식들을 먹어서 짜증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놓는 거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요, 가르칠 때마다 화가 너무 많이 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런 부모님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공부 가르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고 해요. 공부를 직접 가르치는 일을 피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고 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큼은 상대 배우자한테 맡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공부방 같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독 욱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적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대체적으로 욱하게 되는지가 스스로 파악을 하게 될 거고요. 내가 보이는 공통된 반응들, 같은 패턴의 반응들을 써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일상의 습관이 되면 나를 충분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나와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내가 불안하거나 조급한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되짚어 봄으로써 부모님을 원망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서 되짚어 보라는 게 아니라요. 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구나. 부모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부모님과의 좋았던 기억, 속상했던 기억, 기분 나빴던 기억, 그리고 중요했던 사건들을 한 번씩 다 적어보고 부모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러했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을 때 부모로부터 정말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라는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사과의 말을 듣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감정들을 부모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오히려 부모님들은 그런 감정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화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감정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해요. 그냥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자랐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원부모와의 갈등이 내 아이를 키울 때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부모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았었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고 해요. 이 원부모와의 갈등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아이들 행동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적에 어리광 한번 피워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부모님과 갈등을 만들어 버린다고 해요. 이처럼 아이들을 훈육할 때 부모님이 욱하지 않고 잘 훈육시키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부모의 조급함을 버리고 아이가 충분히 시행착오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자기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나 배우자 상대방을 탓하지 않아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떨 때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인지 못하는 불안들이 있는지 불편한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들이 원부모 사이의 갈등에서부터 생긴 불편한 불안인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네 번째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욱하게 되는지 그 공통점들을 적어보고 내 삶과 연결을 시켜서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욱하지 않고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운영 씨가 알려주신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욱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랐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육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말고도 좋은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하기로 함께 해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